진행하는 눈맞춤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민마음연구소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강소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도 선생님 제가 아동학대를 하는 건가요? 제가 아이에게 학대를 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돼요 라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자,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선생님, 아동학대란 뭘까요? 네, 요즘에 아동학대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맞습니다. 맞아.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도 많고 관련된 드라마도 많고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들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신경도 쓰이고 막 화도 나고 막 같이 슬퍼하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아동학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최근에 접하는 그런 일, 슬픈 일, 아픈 일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주변 아이들,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 길 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일단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동학대는 각 나라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아동학대의 기준을 이제 살펴보면 이게 신체학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학대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네요. 총 4가지로 구분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4가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신체학대가 무엇인지 기준과 징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학대를 발견을 하려면 그리고 미리 막으려면 이게 어떤 것들이 신체학대에 해당하는지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겠죠.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체학대라는 거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모두 다 우리가 신체학대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다 신체학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동의 그 몸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적인 행위나 가혹한 행위를 다 우리가 신체학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학대라고 하면 가장 눈에 띄니까 발견하기가 좀 그나마 다른 학대에 비해서 좀 수월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상은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왜 났는지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신체학대라는 건 상흔이 남지 않더라도 뭐 신체를 때리거나 그렇죠. 뭐 꼬집고 막 찌르고 다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르고 비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핥히는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정도의 수준도 학대에 포함이 되나?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훈육을 하시다가 때로는 등짝을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꿀밤을 때릴 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체벌은 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체벌은 사실 필요가 거든요. 체벌과 훈육이랑은 다른다는 거네요. 맞아요. 훈육할 때 체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훈육 안에 이제 체벌이 요만하게 들어있는 것 뿐이지 훈육을 체벌이랑 같이 놓고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네요. 근데 사실 이제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세대도 그렇고 좀 자라면서 집에서 좀 회초리로 맞고 막 이러면서 혼나고 이제 그런 노출이 많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선생님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등짝을 때린다거나 꿀밤을 때린다거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학대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학대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 횟수가 반복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제 가혹한 행위가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꿀밤 때리고 뭐 등짝 때리고 이것도 사실은 피하면 훨씬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 사랑의 매. 네. 근데 사랑의 매라고 하기 좀 어려운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사랑하는데 매를 때린다는 말이 참 거기서 맞아요. 네네네네. 어폐가 있어. 절대로 사랑을 매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말이다. 마음. 그럼 계속해서 구체적인 신체 학대에 대한 그 행위적인 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리거나 조르거나 이제 뭐 핥히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 간혹 뭐 흉기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은 힘이 더 세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어린 아이를 강하게 흔든다거나 강하게 흔들면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손상을 입어요. 특히 뇌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흔드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손이나 이런 압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알을 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육하기 위해서 의자에 묶어놓는다거나 자기 이제 잘 못 앉는다, 자꾸 돌아다닌다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안 묶어놓는 거 발달을 저해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묶어놓는 거라던가 잡고 벽으로 밀친다거나 이런 행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을 들고 이제 막 흔들어 버린다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신체 학대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에 빠뜨린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뭔가 다른 어떤 유해한 물질로 이제 신체 상해를 입히는 행위들도 포함이 되겠죠. 너무 가슴 아프다. 엄마 아빠가 모르는 그 집 밖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 징후들을 보고 좀 알아챌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면 바로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적 징후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겉으로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 멍, 긁힌 거, 뭔가 파인 거, 화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어디서 얘가 왜 이런 상처를 얻었지라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무릎이 까진다거나 팔꿈치가 까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뛰어다니는 연령대의 남자아이들이든 뭐 여자아이들은 잘 넘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뭐 옆구리가 뭐 이렇게 다친다거나 등 뒤 막 이런 것들 뭐 넘어진다거나 했을 때 다치기 힘든 부분들이면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이 설명이 석연치 않다면 더 우리는 좀 의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성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멍이 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멍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경우에 우리는 의심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을 당하니까 새로운 색, 뭐 새로 생긴 멍, 그 다음에 뭐 오래 지난 건 좀 노랗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라던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 예를 들어 다리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도구의 것, 형태가 보이는 그렇죠. 것들. 도구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담뱃불이라던가 뜨거운 물, 화상,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긁히거나 물리거나. 그리고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은 흔적들도 많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빨리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서 그 상처가 덧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것도 시당이요. 그런 건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신체학대는 아니고 의료방임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상처가 나는 것 자체는 이제 신체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겉에 난 상처도 있지만 그다음에 골절.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는데 마음이 우리가 근데 또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그렇죠. 해요. 당연하죠. 알아야 우리가 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런 학대를 당한 비슷한 성인이라던가 예를 들면 가정이나 혹은 그 특정 기관을 거부하거나 말하기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 네, 뭐 어른들을 피한다거나 뭐 혼자 있고 싶어 한다거나 뭔가 숨긴다거나 비밀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떨려하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일까요? 그리고 쉽게 놀란다거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학대를 유발하는데 참고해야 될 행동이라고 가정 봅니다. 내에서 일어난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겠어요. 네. 집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렇죠. 그 반응이 거의 공포 반응처럼 오는 거면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눈빛이 떨리거나 맞아요. 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얘기라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뭐 말을 돌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료 상황에서는 상담 그렇죠.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이들은 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사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좀 위축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잘 표현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집에 와서 누가 나한테 이랬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또 학대가 잘 발견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표현이 잘 안 된다거나 아주 어려서 아예 표현 능력이 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또 이제 뭐 얘기 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극적인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게 의심이 되면은 이제 어른들이 먼저 아이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할 텐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의심되면 일단 우리는 확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확인을 하는데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덥석 이거 너 왜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왜 다쳤어? 어디서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그치듯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은 겁나서 훅 물러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걱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시고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조치 때문에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뭔가 질문을 계속 받는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는 경우가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하는 과정이 아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먼저 그냥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학대 조사를 받고 이게 의심으로 끝나서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나는 신고를 하셔서 조사 받으면서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증거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이제 도움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체 학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학대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마음도 더 수련해주고 좀 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아이들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이런 학대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부모님들도 요즘 최근
많으시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학대 징후들 또 그리고 학대 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가지씩 좀 학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네. 앞으로 우리 강소미 선생님이랑 같이 학대 이야기 좀 해볼 겁니다. 네, 오늘 아이를 훈육하실 일이 있다면 제거를 빼고 우리 아이와 훈육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와 눈맞춤 육아하세요.